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의 대내 대외적 선전전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부공구 병력을 기동을 시키는 동영상과 단거리 미사일인 DF-15와 구경 300mm인 PHL-03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는 영상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국 공산당의 선전전, 프로파간다라고 단정을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에 수년간 거주한 본인이 중국 공산당의 언론 검열의 수준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중국의 일반인들은 웨이보나 위챗 등 SNS와 모든 언론 매체는 중국 공산당이 허락한 내용만 공유를 하고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백도어를 깔아놓은 SNS 플랫폼 이외에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SNS 계정에는 접속 자체가 안됩니다. 일부 고학력층에서 VPN을 이용하여 접속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용인을 하는 것일 뿐 언제든지 VPN 자체가 차단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인터넷의 글은 즉시 삭제가 되고 심한 경우는 작성자가 체포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종 플랫폼에 올라오고 있는 관련 영상과 기사는 중국 공산당이 널리 유포시키고자 하는 것이기에 삭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할 정치적, 군사적 의도를 가지고 현재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동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대만 주변에 5개에서 7개의 훈련 사격 구역을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평상시 중국 중앙방송국 국방군사 채널인 CCTV7에서 보도가 되는 방송 내용에서 부대의 위장 단대호까지 숨기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의 무력 침공을 앞두고 부대의 이동 상황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유포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현재 홍수처럼 게시가 되고 있는 관련 동영상은 업로드 자체가 불가하고 혹시 게시가 되었더라도 즉시 삭제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며 더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전전, 프로파간다라고 단정을 짓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만과 중국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시진핑의 정치적 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움직임은 그 정치 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8월 5일 환구시보의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를 한 중국 공산당의 대미국 보복 조치 8개항의 내용이 이를 증명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대만 위기의 정치적 의도와 의미는 이미 여러 곳에서 분석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으므로 본인은 군사적 부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점 2가지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DF-15입니다. 동풍-15, M9, CSS-6 등으로 불리우는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0km에서 900km인 미사일로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를 한 탄도미사일 중 유일하게 비핵탄두인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315발에서 최대 355발을 보유하고 발사 차량은 90대에서 110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서방정보기관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600km인 원형인 DF-15 이외에 DF-15A는 90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DF-15B는 800km, DF-15C는 700km의 사거리를 갖습니다. 8x8 이동식 발사 차량 텔로 운영이 되며 종말 도입 단계에 속되는 마하6의 탄도 중량은 500kg에서 750kg이고 정밀도를 나타내는 원형 공산 오차 CEP는 600km의 비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00m입니다.
중국 내에서 유포가 되고 있는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GPS 유도 방식을 적용을 한 DF-15A의 CEP는 9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에서 45m이고 능동 레이더 탐색기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적용이 된 DF-15B는 CEP가 8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5m에서 10m라고 합니다. 특히 DF-15C는 대만군의 전시 지휘소인 대만 서부에 위치를 한 가산 공군기지 내에 있는 형산 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벙커버스터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고, CEP는 700km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5m에서 20m입니다. 발사를 준비를 하는 재장전 시간은 15분에서 30분입니다. 2022년 8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발사된 동풍 15, DF-15의 발사 현황입니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복곤성 연안에서 5발, 절강성 연안에서 2발, 내륙에서 2발 등 총 9발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DF-15의 배치 위치와 사정거리를 감안을 했을 때 이는 연안까지 불필요한 기둥을 하여 의도적으로 DF-15의 기둥을 노출한 것입니다. 다음 지도는 중국의 DF-15 운용부대와 배치도입니다. 중국군에서 DF-15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는 2개 여단입니다. 과거 제2포병으로 부르다가 2015년도 화전군 또는 로켓군 또는 전략군으로 그 부대 명칭을 바꾸고 2017년 부대의 편제와 단대호를 변경을 한 제611기지 예하의 제613여단과 614여단 뿐입니다. 제611기지는 안휘성 황산시 기문에 사령부를 두고 있고 예하에는 7개 미사일 여단을 두고 있으며 2017년 이전에는 제2포병 제52기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7년 이전과 2017년 이후에 부대의 명칭을 그 다음에 보유 운영을 하는 미사일의 종류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중국군 미사일 여단의 편제는 여단은 4개에서 6개의 발사 대대로 편성이 됩니다. 중국군의 대대는 0이라고 부릅니다. 1개 대대는 2개에서 3개의 발사 중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국군은 중대를 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개 중대는 2개의 발사 소대가 있고 중국은 이 소대를 배라고 부릅니다. 1개 발사 소대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텔 1대와 지원 차량을 보유를 합니다. 따라서 여단은 최대 36대 발사 차량을 운용을 하고 611기지는 최대 72대의 DF-15 동풍 15죠. 발사 차량 72대를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4일에서부터 5일 사이에 발사된 현황은 정지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F-15가 이번에 처음 발사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95년 7월부터 1996년 3월 사이에 발생을 했던 대만 위기 시에 발사가 되었었는데 1995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강서성에 있는 연산시 내 미사일 발사 기지에서 총 6발이 발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96년 3월 18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복건성 영안시와 복건성 남평시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4발을 대만의 가오슝과 기륭을 향해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이 주목하는 부분은 대구경 방사포입니다. 동부정구 직할부대로 강서성에 있는 무석시, 이제 우시라고 중국말로는 표현을 하죠. 그 무석시에 주둔을 하며 구경 300mm인 PHL-03 다연장과 DF-17 초음속 미사일을 운용을 하는 장거리 로켓 포병 제1여단을 복건성까지 이동을 시켜서 PHL-03 다연장 미사일을 발사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대만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면 PHL-03이 아니라 DF-17를 주둔지에서 발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PHL-03을 복주시, 푸주죠.
푸젠시까지 이동을 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기동을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의도는 배제를 한다고 전수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의 군사적 의도만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 이유로 반응을 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부각을 시키는 무기 체계가 사정거리 300km에서 900km의 타격 체계라는 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단거리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현재 퇴역을 시키고 있는 TF-11A 재고를 500에서 600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를 소진하기에는 러시아가 최적의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현재 행동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박인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대만을 봉쇄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현재 대만 주위의 민간 항공기와 선박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몰디각한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운운하는 것은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이 상황에서 노출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체계와 중국 공산당의 대외 정책이 향후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조용히 그리고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안보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